쓸데없는 얘기를 속.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안 나오는구나. 아, 그거랑 연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대통령이 일을 안 할 수 없잖아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묘하게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정치 이슈 하나만 쏜다. 훈나이 폭 이상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주 나오고 난 뒤에 반응이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반응을 보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보고 말고 자시고 달 거 없이 그냥 네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묵직하게 해야 될 것. 진지하게 묵직하게. 그래서 오늘은 진지하게 묵직하게 우리 제대로 하나만 쏘는 걸로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 왜 이래? 야, 이겁니다. 좋아요. 취임도 안 한 대통령 지지율 왜 이 지경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No honeymoon. 요거 왜? 첫 번째 주제가 지지율 얘기하는데 표현이 왜 이 지경인가요? 왜 이 지경인가? 이 문구를 직접 뽑아주셨어요. 또 심지어. 그러면은 네. 안 좋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경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왜 안 좋은지 뭐 이미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데 네네. 한국갤럽 갤럽 많이 거. 언론에서 참 많이 인용하는 곳이죠. 네. 4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예요. 4월 셋째 주예요. 네네.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지지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럼요. 사람들한테 지지율을 얼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을 거 아니냐고. 질문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지율을 뽑아내는 질문이 뭐냐 이걸 어떤 좀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애매하다. 근데 근데 양비론이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죠.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 한국갤럽 4월 셋째 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42%가 잘하고 있다라고 본다. 42%. 근데 이거 잘하는 것도 그냥 잘한다가 있고 아주 잘한다가. 근데 그걸 좋다. 합해서 지지율로 보는 거예요. 아. 그게 42%가 나왔어요. 오케이. 50, 그러니까 50%안 되잖아요. 안 근데 되잖아요. 반면에 그럼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못한다고 생각한다가 있고 아주 매우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복잡해요. 그걸 네. 합쳐서 45%. 아, 부정평가 총. 그러면은 어.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지금 자. 아직 대통령 아닙니다. 아니죠. 당선인인데 아니죠. 취임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근데 통상 취임하기 전에는 뭔가 기대를 많이 갖고 밀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밀어주는 분위기보다는 못한다고 평가하는 게 더 높은 거란 말이죠. 이게 곧 허님은 없다. 아, 그거랑 연계해야 된다? 그렇죠. 정치인들한테 허님이라는 거는 일단 국민들이 뭔가 좋게 봐줘. 그럼요. 그리고 언론도 웬만하면 기대를 받고 잘 써줘요. 이게 보통 허니문인데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잘 써주는 것도 있지만 문제 있다 이상하다 이렇게 쓰는 게 참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 이 허니문이 저도 그런 기사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노 허니문이에요 노 허니문. 이 잘 지내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공감을 좀 해요. 왜냐면 저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허니문이 어떻게 노 허니문이었어요 저도. 네. 쓸데없는 얘기를 속.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안 나오는구나. 이거를 시간을 한 주 전으로 돌리면 4월 둘째 주. 그때는 잘한다,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답이 50%. 아, 넘었네. 이때는 50%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일주일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사이에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냐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한 26%가 인사 문제다, 인사 문제. 인사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예요. 요 용산 계속이죠. 이 두 가지가 20%가 넘었어요. 그럼 이게 절반 이상이라고요. 지금 여기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으로. 요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나온 게 한 9%, 7% 나온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래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리고 소통 위협하다.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이. 가만히 보면 앞에 인사, 집무실 이전하고 다 연관된 거 아닌가. 왜냐면 인사라는데 좀 얘기 듣고 하지. 본인 스타일대로 했다. 비판 나오면 좀 소통을 많이 하고 하지. 네, 그렇죠. 그리고 집무실 이전도 사실은 반대 여론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약간 느낌 그러니까 자체가. 어차피 이게 다 비슷한 답이더라고.
결국은 이게 영향을 네. 종합적으로 미쳤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리고 또 있는데 이 조사를 할 때 이렇게도 해요.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을 보는다. 요거는 진짜. 기대를 들어요. 기대.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기대치잖아요. 기대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 나온지 아세요? 4월 이거는 둘째 주까지 조사가 둘째 주? 있는데 57% 정도로. 야, 이거 뭐 괜찮다고 근데 되는 건데. 이게 50%가 절반 넘으니까 괜찮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인이었을 때는 얼마나 나왔는가? 역대급. 얼마나 비교, 나왔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60% 언저리? 그 정도 아닐까요? 자 여기 전임 대통령을 보면은요, 이명박 당선인 시절 어허. 84%. 야,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87%. 오, 문통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엔 71%. 야, 그럼 역대 최저인가요? 기록이네.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여론조사에 따라 수치가 다르지만 대개 50%이 정도 언저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아까 표현이 왜 이 지경인가.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기대치가 5년 직무수행 기대치가 71%로 그래도 높았다. 근데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 잘하는지를 물어본 게 있어요. 네. 그때는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48%. 낮았어요. 이것도 또 의외네. 그러니까 기대치는 71, 근데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평가는 48. 차이가 많이 나죠. 야.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건가?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인 시절에 조금 일이 그다지 잘한 것 같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기대해보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를 한다.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42가 지금 하는 일이라는 평가, 기대는 57. 그럼 뭐야? 기대도 낮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아주 묘하게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대치는 71이고 71. 직무수행 당선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48로 낮았다 그랬잖아요. 낮았죠. 근데 그때 낮게 평가한 분들이 답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요거 좋아요. 요거 봐야 돼요. 그때도 뭐냐면 인사가요. 인사. 그때. 결국 인사네. 그때도 무려 50%가 인사에 대한 불만 표시를 했어요. 인사가 만사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12%는 소통 부족.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연결선상에서 똑같네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답과 아주 비슷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윤석열 당선인 도우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핵관 했잖아요. 그 라면 드신 윤핵관님들은 꼭 좀 요 부분 우리 이상훈 기자가 찍어준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아까 왜 지지율이 이 지경인가? 왜 노 허니문이 없는가? 노 호문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자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거. 그럼 왜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가 지날수록 보통 하락한단 말이에요. 추세가 있잖아요. 통상 경험상 보면 떨어져요.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요 이유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시작한 대통령도 한 7% 이상 시작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기대치 80 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한 1년 좀 지나면 한 50% 내려가고 1년 만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향 곡선을 그리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추세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임기 지나면 떨어지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당연하다고 보세요? 당연하다고 보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경험치로 그냥 그렇게 이유는 없고 그냥 당연히 없고. 그래 되는 거다. 그런 거 같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처럼 V자 반등 있고 막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안내를 드리면 우리 이상훈 박사죠. 석사 논문을 이쪽으로 쓰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잘 보시면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는 굉장히 의욕이 있잖아요. 의욕이 그 있죠. 의욕이라는 거의 다른 뜻은 뭐냐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바꾸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근데 일을 하고 바꾸다 보면 그 대통령이 하는 게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대통령이 한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시행을 하면은 들어갔어요. 어렵게 이렇게 뭐 해서 들어갔으면 이 정책을 찬성하거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분들은 불만이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시행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그것도 또 반대편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일을 계속 많이 한다면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어떤 정책이 있을 때 대부분 경우는 다수가 이익을 보는 거 그리고 소수는 좀 불편한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단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이 소수예요. 근데 그 정책이 무수히 쌓인다면 점점점 다수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외계층이. 소수파가 있는데 결집을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있죠. 전문 용어. 소수파 결집이. 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지율이 빠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숙명 같은 대통령의 게. 숙명 같은 거. 근데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럼 일을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안 안 할 수는 어떻게 없잖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사례로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뭐 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적어봤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이젠 나와 있어요. 1953년서부터 재선에서 1960년까지 오래 하셨네. 해가 네. 넘어가서 퇴임했는데 8년을 했단 말이에요. 8년. 근데 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하던 해에 68%로 지지율이 나왔어요. 약간 낮은 편이네. 이거 미국에 일단. 조사했을 때. 네. 근데 임기 내에 보통 60% 전후를 기록을 해요. 거의 안 빠지- 빠지네. 이 정도 됐다가 그냥 쭉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근데 왜 그럴까라고 따져보니까 네.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민감하다 싶은 일은 절대 안 한다. 이 소수파를 안 만든 거야.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골프를. 그래서 자주 쳤다 그러니까 민감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국내 이슈는 그리고 그냥 골프는 자주 쳤다. 그냥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하셨네. 맞네. 그런 평가가 야,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00% 이유는 안 되고 물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찾아보니까 뭐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에요. 공화당. 근데 경쟁 정당인 민주당 소속인 대통령, 민주당 때 했던 정책을 많이 계승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있네. 그러면 계승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전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소수파가 안 생기는 안 생기는 거죠. 이게 허니문이 노 허니문이 아니고 허니문이 형성이 되는 어차피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그냥 계속 지지하는 거고 일을 하는 것도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연장을 하거나 조금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별다른 반발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계승이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할 때 뭐 나하고 당도 다르고 뭐 진영도 다른 사람이 한 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뭐 쉽게는 하지만 좋은 거는 뽑아서 쓰는 게 그렇죠. 네. 그게 연속성도 좋지만 정치적으로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인수위 이런 분들께 또 하나를 투척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질하고 대안을. 좋은 건 받아라는 거죠. 야 이거 좋아요. 좋은 건 받아라. 니네 독단적으로 가지 말고 소통하면서 좋은 건 받아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야 이거 좋네요. 안 그러면은 아까 봤으면 인사 문제 그다음에 소통 문제 이거 비슷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당선 시절 때 그 지금 때 비슷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오늘 깔끔합니다. 이런 걸 원했어요. 야 대안까지 퍼펙트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이죠 윤석열 지지율이 왜 이래 이 부분 가지고 또 이상훈 기자의 고견을 들어봤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왜 이래 이 내용을 하는데 전 딱 하나가 마음에 꽂힙니다. 어떤 거? 우리의 클릭률은 왜 이래? 도대체 77이 뭡니까? 1탄이 77이에요. 좀 기다려. 여러분들 좀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네. 이게 저기 유튜브는 시청률이 뭐 방송처럼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올려두면 쌓이는 거잖아요. 저희들 전문기자 2명이 모여서 열심히 영상을 제작했는데 안 봐주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파일럿 2개 나가고 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소희 PD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꼭 좀 잘 클릭,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